안녕하세요. 팩트 타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게 아니라 가족에 관련된 컨텐츠로 왔어요. 요새 들어서 제가 상담을 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가족에 관련된 상담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재회나 뭐 또는 연애 문제로 오셨다가 나중에는 부모님이나 또는 형제 또는 이런 가족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또 그 가족마다 끊어야 되는 인연이 있고 끊으면 안 되는 인연이 있거든요. 또 끊었다가 다시 붙어야 되는 인연도 있고, 왜 우리가 부모하고 자식 사이는 전생의 원수지간이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원수였다가 이번 생에 가족으로 붙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오늘 같이 보실 거는 이제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생각하셔도 좋고, 아니면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만 또는 부모님만 그 뭐 어떤 것이 되었든 좋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내가 이렇게 이 사람하고 계속 가야 되는 사이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끊어야 되는 사이인지 그걸 볼 거니까, 그리고 한번 이제 내가 그 어떤 사람을 위주로 볼 것인가 또는 묶어서 볼 것인가 한 명 한 명 볼 것인가 다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5장을 뽑을 거고, 보면서 어쨌든 뒷면은 똑같으니까 내가 가장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몇 번째 카드가 딱 마음에 와닿는지 보고 골라주시면 돼요. 2번, 3번, 4번, 마지막 5번 카드고요. 뭐 가족 다 따로따로 보고 싶으시다면 한 사람도 하나씩 골라도 되는데, 보통 가족은 다 엮여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왕이면 좀 그냥 한 번에 딱 하나 카드만 뽑으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오늘은 메이저 카드를 안 쓰고 마이너 카드만 써서 좀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러면 1번부터 뒤집어 볼게요. 어이구야, 여기는 일단 끊어서는 안 되는 관계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떴는데, 근데 어떤 연인인지 인연인지 좀 볼게요. 짊어진 게 굉장히 많은 가족이군요. 할 말이 많은 가족이에요. 돈 관련 얘기도 많고. 봅시다. 이 카드를 뽑은 사람들은 사실 가족하고 완전히 끊어야 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보통 상속, 선물, 유산,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거를 좀 많이 뜻하고,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배움에 대한 걸 뜻해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세븐 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기대를 했다가 짜증이 나는,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가능성 등을 많이 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이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외롭게 하는 사람인 거는 맞아요. 나한테 내가 이제 약간 이제 이럴 때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집은 남들 뭐 어디 이렇게 막장 드라마까지는 아니야. 뭐 물론 개개인마다 막장에 대한 정의가 다르지만, 뭐 진짜 뭐 어디 뉴스에 나올 법한 그런 막장까지는 아니지만, 그 안에서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상처들을 주고받는 것 같아요. 특히나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멀쩡해 보일 수 있는 집안임을 뜻하거든요.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나 배운 부분이나, 보통 이럴 때가 부모님이 유산 갖고 있으면 자식이 이제 조금 배운 정도의 수준, 또는 둘 다 갖고 있다고 치더라도 그 가운데서 가족 내에서 보이지 않는 사소한 말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음을 뜻해요. 근데 그 뒷카드를 보시면 되게 혼자서 노는 듯한 느낌이 보이죠. 이 가족이 나한테 100%를 채워주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0%를 주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어딘가에서 분명히 내가 받는 상처들이 있음을 뜻해요. 그래서 이 배열들이 나올 때 가장 많은 게 말로 인한 상처가 좀 많아요. 어떻게 보면 화목해 보이는 집안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 이제 보면 다 불이 켜져 있는데 한쪽만 불이 꺼져 있어요. 이 말인 즉슨 이 집안 내에서 내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나름 내가 희생을 하고 있어야 되고, 내가 조용하면 집이 조용해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나를 안 사랑하냐, 그거는 아닌데 내가 일종의 왕따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또는 내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정서적으로 그냥 혼자 독립을 해서 사는 게 더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런데 이 가족과의 인연이 끊기가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차라리 완전 악역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그냥 끊어내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완전 악역은 아니야. 분명히 장점도 있어. 그러니까 이럴 때 부모님이 나한테 되게 큰 짐이 돼요. 또는 내 가족들이 나한테 큰 짐이 돼요. 차라리 완전 쓰레기 같은 사람이면 그냥 나 끊어내버리면 그만인데 그건 또 아니야. 그리고 인연 자체도 내가 이 가족과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얽혀서 살아가야 되는 인연임을 뜻해요. 그래서 왜 그래야 하나요? 라고 했을 때는 보통 과거 또는 전생의 업보를 내가 많이 지었거나 이번 생에서 이 부모님을 통해서 또는 가족을 통해서 내가 발전하거나 배울 것들이 있다 할 때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손절을 해야 되나? 가족 끊어야 되나? 그래서 막 주변에서는 얘기 듣고 이런 것 때문에 얘기 듣고 상처 때문에 야 가족 끊어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가족을 쉽게 끊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내가 기대치를 가지면 많이 힘들 수 있어요. 나쁜 부모님은 아니지만 100점짜리 부모님은 아니고, 그리고 또 분명히 나한테 상처를 주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그로 인해 내가 혼자서 걸어가야 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가기는 가는데 너무 많은 기대치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들 때문에 상처를 좀 받아서 이런 경우에 지속적인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손 치더라도 사실 가족이 변하지 않고 나만 그냥 멍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속풀이 하러 다니시는 것도 좋고, 나와 전생에 어떤 인연으로 얽혔나 보러 다니는 것도 좋고, 뭐 친구들 만나서 수다를 떠는 것도 좋고, 가족 외에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자, 그 다음에 2번 카드 바로 보겠습니다. 양갈래길 카드네. 이분들은 손절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왜냐면 지금 갈래길에 서 있는 느낌인데, 마저 좀 어이구야, 마저 보고 말씀드릴게요. 애매하다. 아마 그러니까 고민을 하시는 거겠지만 정말 애매하다. 이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참 다 끊어라 안 끊어라 말하기도 애매하네요. 일단 보통 집안에 독재자가 있는 경우, 또는 자기만의 주장을 펼치는 어떤 폭군, 독재자, 김정은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약간 북한의 김정은 같은 느낌의 사람들이 있을 때 나오는 카드들이 주로 나오는데요. 이거 여기에 있으실 거면, 그러니까 뭔가 큰 변화를 바란다고 하더라도 사실 큰 변화가 오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이 폭군애처럼 보이는 사람이 변할 거예요. 그래서 요럴 때 많이 보이는 게 폭력적인 아버지, 또는 자식을 때리는 어머니 같은 경우가, 또는 미쳐가지고 날뛰는 내 형제 자매가 나이가 들어서 제정신을 차리는 경우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손절을 할지 말지 고민하라고 했던 건데, 변화가 있기는 할 거예요. 틈틈이 살아가면서 큰 변화가 한 번씩 있겠지만은 그게 약간 나의 어떤 목마름을 적실 정도, 그리고 내가 다시는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이 가족하고 함께 간다는 거는 내가 계속 감정적으로 힘들고, 감정적으로 나를 지치게 하고, 내 삶을 무미건조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기껏 열심히 돈 벌어 왔더니 그 돈으로 뭐 도박을 한다든가 쇼핑을 한다든가 사고를 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애써서 뭔가를 해줬더니 고마워할 줄 모른다든가 등등. 그러니까 어떤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 발전을 하기는 해요. 발전도 되고 조금씩 이기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나에 대한 배려심도 해주기는 하나, 그 시간이 몇십 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단순하게 1, 2년 이내로 바뀔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애초부터 뭐 이렇게 막 손절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해라 이런 얘기조차도 안 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어려워요, 가족이라는 게. 이런 게 이제 진짜 전생에 원수로 붙었다 이런 건데, 약간 나를 끊임없이 시험하는, 나를 끊임없이 인내하게 만드는 내 한계점이 어디일까에 대해서 약간 왜 저 인간은 왜 저 모양이지? 막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가족일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은 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쁘지는 않은데,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먼저 화병으로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내가 가족으로서 사랑으로 돌보고 돌본다면 사실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어쨌든 발전을 하는 사람이니까. 다만 이제 내가 그 발전을 위해서 내 평생을 바쳐야 하느냐는 좀 별개의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약간 어떤 정서적 수양도 되고, 또는 그냥 나를 미치게 하는 사람이죠. 쉽게 얘기해서 나 옆에 붙어서 나를 미치게 하는 그런 사람인데,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끊을 거면 진짜 뒤도 돌아보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내가 진짜 버려야 하나 싶으면 조금 변하고 괜찮다 싶으면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평생 뭐 지지고 볶고 살아도 괜찮고, 또는 근데 나는 어떤 꿈이 있어. 나만의 삶에 있어서 어떤 목표점이 있고 나는 그냥 다 떠나서 나 혼자 잘 살고 싶어. 그런데 절대 뒤돌아보지 않을 자신이 있어. 라고 한다면 그때는 완벽하게 끊어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나랑 있든가 말든가 이 사람은 사실 발전은 해요. 내가 물론 그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인데, 이 사람은 누군가를 옆에 두고 그 사람을 이렇게 빨아먹으면서 빨대를 꽂고 그 사람을 쪽쪽 빨면서 발전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누군가가 이 사람의 옆에 서서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굳이 걱정 때문에 이 사람 곁을 안 떠날 건 없고요. 어쨌든 발전도 할 거고 내가 없어져도 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그냥 저걸 하시면 됩니다. 내가 진짜 다시는 뒤도 안 돌아볼 자신이 있다면 그때는 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잘라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참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내가 정서적으로 많이 피곤해요. 상담 받아도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많이 자기 위주의 약간 자기 중심의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지금이 어쨌든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관둘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이라고 보시면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때려치고 싶으시면 때려치고 대신에 뒤도 돌아보지 말 것. 알겠죠? 이렇게 추천드릴게요. 이어서 3번 카드 한번 볼게요. 오호, 태양이랑 요 카드가 뒤에가 되게 잘 나오면 좋은데 못 나오면 이거 진짜 완전 전쟁통의 카드거든요. 한번 볼게요. 왜냐면 완전 과격한 사람이거나 또는 너무너무 좋은 가족이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이 카드를 마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구만요. 아하, 또 참 요새는 왜 이렇게 가족들 때문에 상처를 받나 싶은데 부모님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고집이 강한 걸 수도 있고 자기 성격이 강한 걸 수도 있겠지만 나에 비해서 너무 강해서 어떻게 보면 나를 찍어 누르는 또는 나의 전기를 다 뽑아먹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사실 부모님만 아니면 나는 아니, 죄송해요. 개가 짖어서 깜짝 놀랐네. 그래서 보면은 부모님만 아니면 나는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떤 일종의 불화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자꾸 좀 어떻게 보면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걸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일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아마 이제 내가 결혼을 할 때 이 가족이 참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조금 살을 내리거나 또는 못난 소리를 해서 사람을 좀 부끄럽게 만드는, 내가 내 가족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좋은 거는 아닌데 조금 이렇게 맡기기 쉽지는 않은 사람이라고 보이기는 해요. 뭐 직업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금전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성격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나를 조금 창피하게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리고 너무 강하다. 그 기운이 나하고는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든 또는 뭔가를 하든 이 사람하고는, 이 가족하고는 내가 가깝게 지내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손절을 할 것까지는 아닌데 웬만하면은 뭐 명절 때만 본다든가, 명절 뭐 생일 명절 요럴 때만 딱 얘기만 하고 평소에는 그닥 가깝지 않게 지내는 것이 가족과의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좋아요. 보통 이 이제 앞선 카드들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알 텐데 이 두 카드가 보이는 양상이 지금 다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앞선 카드들은 혼자 나아간다던가 또는 자기 개발을 한다던가 이런 모습들로 보이는 반면에 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강한 태양빛에 있어서 계속 도망가 있고 등져 있고 힘들어하고 눈치를 보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즉 이 사람이 그러니까 좀 좋게 넘어갈 수 있는데 왜 꼭 불화를 만드는 말 한마디를 던지지? 왜 꼭 저런 소리를 하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나는 내가 약간 좀 예민한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내가 정상이에요. 내가 평범하고 정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고요. 이 가족이 조금 세요. 그래서 내가 느끼게 하여금 내가 나만 이 집에서 비정상인 것 같아 이런 생각 하실 수는 있겠지만 본인은 지극히 평범하고 평범한 사람이다. 그냥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자꾸 의구심을 갖게 되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돌아봐야 될 사람은 이 사람이다. 그러나 이 강렬한 태양처럼 절대로 돌아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쳐지는 거는 힘들고 이 사람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나의 마음의 평화를 위하여 자주 보지 않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센 사람이에요. 보통 그래서 이런 카드 뜨면 자식은 이제 부모님이 오셨는데 부모님한테 이런 카드가 뜨면 자식을 멀리 유학 보내세요 라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가족입니다. 왜냐면 너무 세서. 그 다음에 4번 카드 한번 좀 뽑아 볼게요. 오늘은 손절에 관련돼서 볼 때 손절 자체라기보다는 어떤 일종의 조언에 관련된 카드들이 많이 뜨는 것 같아요. 웬일로 이렇게 다 펜타클 카드가 뜨지? 지금 어쨌든 기존의 가족을 완전히 끊어내실 거는 없어요. 나중에 또 이렇게 어떤 유산이나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되게 내 예상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뜻하는데 버티기가 힘들겠구만. 하긴 버티기가 힘드니까 상담을 하겠죠. 이렇게 탑도 보시는 걸 거고. 자, 일단 이 펜타클 카드가 원래 이제 제가 보통 재회 상담이나 연애 상담을 주로 하다 보니까 펜타클 카드가 그렇게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거든요. 보통은 소드 카드 위주로 나오는 편인데,
지금 이 에이스 펜타클 같은 경우는 금전, 돈, 부, 약간 어떤 돈에 관련된 거. 근데 물질적인 거는 있는데 영적인 메마름이 있다. 외로움이라는 카드가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하고 가족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끊을 거는 또 아니라는 소리예요. 끊을 거는 아니지만 내가 이 가족들하고 있으면 이 보시면 혼자 주사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 그리고 새장 속에 갇혀 있는 치마를 들고 있는 여자가 보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런 경우가 주로 많았던 게 아버지가 돈은 많은데 여자가 많거나, 또는 이게 뭔가 돈은 있는데 내가 나를 정서적으로 케어해 줄 수가 없거나, 또는 돈이 많진 않지만 그 와중에 심지어 돈도 없는데 물질적인 것,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만 해주고서는 정서적인 거를 케어받지 못하거나, 그런 거를 뜻해요. 그리고 이 가족은 사실 자식이나 내 형제 자매에 대한 애착보다는 자기 스스로 어떤 이성 문제나 또는 자기 스스로의 인기나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안 그래 보일 수 있지만 속마음에서는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가족에 대한 애정보다는 어떤 내가 혼자서 이성한테서 또는 연애 상대한테서 이끌어낼 수 있는 매력 포인트, 그런 거가 머릿속에 좀 집중이 돼 있는 상대이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있다 보면 내가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메마르고 외롭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 수 있어요. 근데 특히나 이런 부류들이 겉으로 보기와 다르게 속에서 썩어가는 이유가 어쨌든 간에 뭐 금전적으로 버려짐을 당한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약간 응석 부린다 이런 느낌의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어디 정신심리 상담이나 정신과를 가도 그 정도면 감사하고 살아야지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조금 더 이런 상처를 내보이지 않으려고 벽을 두텁게 쌓는 편이기도 한데, 일단은 가족들을 끊어내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나중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빚을 진다거나 그런 큰 문제가 되면 저도 관두라고 할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내가 이 사람하고 있으면 정서적으로 계속 결핍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거를 남자나 또는 애인으로 채우려고 하면 내가 이 사람의 전철을 밟는 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친구들, 그리고 또는 일, 그리고 또는 뭐 동물도 좋고 내 마음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위주로 마음을 채우셔서 내가 이제 가족이나 애인 없이도 마음이 안정감이 들었다 싶을 때 남자친구나 애인을 사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보통 이렇게 가족의 정서적 메마름으로 인해서 연애나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보는 눈이 편향되거나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내가 이 사람을 굳이 억지로 막 아이 드러크 치사해서 당신 돈 필요 없어, 뭐 드러크 치사해서 따준 밥 필요 없어, 뭐 이러실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뭐 간들라고 해도 간더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냥 저 같으면은 일단 이 사람들 상태로 일단 내비려는 두되, 내가 이 사람들에서 뭔가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겠구나, 이 부분을 자꾸 내려놓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어떻게 한 번에 내려지겠어요. 잘 안 내려지는데 이 사람들이 잘한다 싶다가도 애초에 포인트 자체가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향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애정을 주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도 다른 데서 나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참 너무 이러면 외로울 것 같아요. 많이 힘들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타로 상담 하실 때 이제 뭔가 질문을 하시기보다는 자기 속내를 털어놓으려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5번 카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유, 또 이제 나를 골치 아프게 하는 가족이군요.
여기도 진짜 오늘 다들 심상치가 않아요, 카드가. 왜냐면 이 어린아이 카드 같은 경우는 천진난만함, 철없음, 생각이 짧은 약간 요런 느낌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잘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이 가족을 너무 나는 사랑해. 주로 보통 요런 대상이 딸한테는 엄마인 경우가 많아요. 나는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 사람한테 잘해. 근데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부모의 역할이나 그런 역할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늙은 죽을 때까지 처리 안 되는 스타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한테는 이게 정말 힘들죠. 사실 스트레스도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감정적으로도 보면 일단 개수가 많죠. 컵 개수도 많고 칼 개수도 많고 지팡이 개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의 대상이 되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임을 뜻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뭔가 이렇게 돌보는 듯한, 앞에 카드들은 혼자 있었거든요, 다들. 근데 여기는 아이를 안고 있고 물고기를 보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 자체가 어떤 나의 윗사람이란 느낌보다는 내가 아랫사람 대하듯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면 또 지랄을 해.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뭐 이거를 아주 그냥 상전이야. 상전인데 상전답지가 않아. 그러니까 차라리 아랫사람이면 내가 아예 대놓고 혼을 내거나 훈육을 해가지고 내 말을 듣게 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윗사람이면 윗사람다운 면모를 보여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나만 미치는 거예요. 근데 또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괴롭고 나만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사실 끊어내라고 하고 싶거든요. 저는 정말 끊어내라고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진짜 너무 힘이 들어. 근데 못 끊어. 왜냐하면 이 사람 자체가 나한테 갖는 의미가 좀 큰 사람이기도 하고 내 팔자에 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아유 박복한 팔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나오는 약간 나의 짐덩이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손절을 하라고 하기에는 어차피 손절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백날 놀라고 해봐야 놓아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가 진짜 내가 전생에 업보를 저질러가지고 그걸 이렇게 받는구나, 이게 뭐냐, 이게 윗사람도 아니고 아랫사람도 아니고 그냥 나만 개똥에 약간, 그러면 이래서 내가 진짜 다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은 너무너무 감정적이고 되도 않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지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뭐 어떡합니까? 안고 가야 되는 사람이고 손절이 불가능한 인연이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드릴 수 있는 조언은 그냥 이 사람이 하는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야 돼요. 그 한마디 한마디를 이렇게 막 분석을 한다거나 또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어떻게 이해를 해보려고 하시면 안 돼. 애초에 이해가 안 돼. 왜냐면 정신연령이 낮아요. 철이 없고 나이만 먹었을 뿐이지 어린아이가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생각의 수준이기 때문에 백날 그걸 내가 왜 이해를 해.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막 유치원생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아빠랑 결혼할래. 근데 그게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아예 이해 자체를 포기하셔야 된다. 왜냐? 나는 이 사람을 끊어낼 수도 없고 이 사람을 고칠 수도 없고 내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냥 자기만의 세상에 갇힌 어떤 어린아이와 같은 철없는 모습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 자체를 포기하시면 편하다. 그냥 쟤는 원래 저렇게 좀 제멋대로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오늘은 다들 깔끔하게 손절해라 이런 카드가 잘 안 나오고 다들 고민만 해봐라 이런 거라서 다들 속이 좀 많이 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 상담 필요하시면 팩트타로 검색해서 상담 신청 주시고, 아니라고 하면 가족들이나 이렇게 상담 받을 수 있는 데 가서 속풀이라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